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박범계 의원이죠. 법무부 장관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걸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각이 돼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은 또 점입 가경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장관들의 그런 사례들을 뛰어넘는다. 그 중에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해명은 더욱더 황당하다. 우선 그동안 받고 있던 몇 가지 의혹을 보면 이런 겁니다. 본인하고 부인, 그 다음에 딸, 이렇게 세 가족이 2019년 한 해 생활비가 약 720만 원이었다. 월 평균 60만 원이었다.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한 달에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까 60만 원씩 쓰고 산 거 맞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아껴 썼다. 이게 저기 어디 무슨 제가 특정 지역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연평도에서 농사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양천 갑의 국회의원입니다.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 100만 원 넘지 않게 쓰고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도 스스로 자른다. 딸 머리도 아내가 해준다.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 딸도 한 달에 30만 원짜리 수학학원 한 곳에 다니는 게 전부다. 우리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인데 지출은 의정활동비에서 나가서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선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하죠. 딸이 30만 원짜리 수학학원 한 곳에 다니면 결국 생활비 60만 원 중에 그것도 30만 원도 또 결국은 딸한테 들어가고 지금 자기네들 자기하고 부인하고 먹고 사는 것만 한 달에 30만 원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책을 써서 널리 홍보할 일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감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출이 주로 의정활동비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한다고 했는데 의정활동비는요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라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 물론 돈에 꼬리표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을 썼는데 야 이게 의정활동비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과거에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이거 정보비 일부를 아내한테 생활비로 줬다고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시인을 하네요. 의정활동비로 생활비 썼다고. 이거 글쎄 이게 법률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횡령 이런 거 아닌가요? 배임 이런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하여튼 이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일 것이다. 황희 의원이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니까 2016년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신고한 재산이 8,400만 원밖에 안 되더군요. 근데 올해 5년 뒤죠. 올해 재산이 6억이 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2억 3천만 원 빼고 정치자금 7,800만 원 빼고 이래도 2억 2천만 원 정도가 국회의원 5년 하는 동안 늘었다. 글쎄요. 월 60만 원씩 써서 그런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닙니다. 이 또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국회 국토위원이었던 2018년 3월에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을 황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난 이듬해 2019년에 수자원공사 사장실의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서 총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이게 그 대가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이 1,000만 원 문제 이거의 단독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또 어디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생활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로 나왔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얼마나 정확하면 여당 의원의 이 기사를 썼겠습니까? 20대 국회 때 이 사람 20대 지금 21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 때 여러 차례 질병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죠. 아무리 뭐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쓰러져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출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픈 걸 핑계로 국회에는 아프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16년부터 21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 5년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및 불출석 자료 이런 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아마 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취재를 한 모양인데 20대 국회에 모두 163번 열렸다고 하죠. 본회의가. 이 중에 17번을 결석을 했고요.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결석한 게 8번. 그런데 이 8번 중에 5번은 병가를 내놓고 해외에 출장을 갔거나 여행을 갔다. 병가를 낸 게 8번인데. 그러면 이것도 좀 그래요. 5년 동안 8번씩이나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꼭 아파서 휴가를 내야 될 정도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좀 뭐 부적합한 건 아니냐. 왜냐하면 정치인의 자질 중에 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천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맨날 비실비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 공천해서 뽑아놓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정치학, 개론, 원론 이런 데 봐도요.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결론에 따르면 비실비실했군요. 그런데 그 8번의 병가를 낸 것 중에 5번은 해외 출장을 갔거나 여행을 갔다. 대표적인 게 2017년 7월 달입니다. 병가를 내고 가족하고 같이 스페인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7월 22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때고 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비상이 걸렸을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버젓이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을 갔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2017년 3월 13일에는 병가를 내고 미국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명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실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들이 휴가 사유를 출장이 아닌 병가로 적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2017년 7월 달에 했다는 이 가족과 스페인 여행은 왜 병가를 냈습니까? 이것도 그럼 가족이 아니 그 비서가 잘 모르고 가족하고 여행 갔는데 근데 병가 낸 건가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좌진 약 10명 정도 하고 이것도 또 스페인 출장을 갔습니다. 2019년에. 근데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9일 동안 8박 9일간 출장을 갔죠. 이 출장에 정치자금을 577만 7,941원을 썼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건 정치자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외에 다른 돈을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정치자금을 577만여 원을 썼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숙박을 에어비앤비에서 해결하는 등 비용을 최소화해서 보좌진 경비는 1,500만 원 정도 들었다. 이 중에서 내가 대부분을 부담을 했고 일부를 보좌진이 개인 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월 생활비 60만 원씩 썼다고 하는 그 시점하고 딱 겹칩니다. 월 생활비를 60만 원 쓰면 연간 720만 원을 썼는데 자, 보좌진 이 출장비 1,500만 원의 대부분을 자기가 댔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죠? 자기 한 1년 생활비가 720만 원인데 이때 2019년 3월 1일부터 요 9일간 1,500만 원 정도의 대부분을 자기가 썼다면 대부분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을 썼다는 얘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여기도 어디에서 스폰서를 받은 것 아니냐? 누군가의 돈을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에어비앤비 아무리 싸도요. 더군다나 이게
보좌진 10명 정도 하고 자기하고 같이 갔으면요. 방을 5개는 얻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 5개 얻는 에어비앤비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요. 하루에만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흘이면 900만 원. 응? 최소한으로 쳐도. 거기다가 항공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스페인까지 항공료. 제가 찾아봤습니다. 편도로 대략 100만 원 안팎합니다. G마켓에서 찾아봐. G마켓에 나와 있는 뭐 에어프랑스나 뭐 무슨 뭐 스페인 항공 뭐 이런 것들 쭉 찾아보니까 100만 원 안팎, 98만 원부터 한 107만 원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편도가. 그럼 왕복 한 200만 원 안팎 하지 않겠습니까? 10여 명이면 이거만 해도 최소로 잡아도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이 안 맞죠?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여행사 차리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의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스페인 여행, 그리고 스페인 출장 가면 그 안에서는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밥은 안 먹습니까? 10명 이상이 밥을 먹으려고 나흘 동안, 9일 동안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이런 거를 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월 60만 원으로 세 가족 생활을 하고 그 중에 딸은 또 연간 학비가 2,1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가족과 스페인 여행 갔다 오고 미국 출장 갔다 오고 또 보좌진과 자기 돈을 대부분 들여서 보좌진과 스페인 출장 갔다 오고 보좌진도 10여 명과 10명 정도와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 재산을 순수하게 늘린 재산이 2억 원이 넘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부엉이 모임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검증을 통과했을까? 돈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이 정도의 돈을 쓸 정도면 연간 수입이 의정활동비 가지고 뭐 자기 생활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정활동비와 국회의원 세입이 다 합쳐도 1억 5천만 원 남짓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남짓되는데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려면요 3억 정도 이상의 수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 생활비 60만 원씩 써가면서 가족과 한 3명이 이렇게 스페인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 정도 하면요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왜냐면 왕복 항공료만 한 600만 원 이상이 드니까 세 가족이라고 한다면 600만 원 들고 숙박비에 식사비에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쓰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유럽 여행 해보고 스페인 여행도 해봤습니다. 3명이 스페인 여행 더군다나 8박 9일 갔다 온다?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 60만 원 생활비를 썼다고 하면서 이런 그 여행도 하고 출장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게 계산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자 하나하나 잘 따져보자. 어차피 이 사람 뭐 장관 되겠죠. 뭐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반대해도 장관 또 시키겠지만 어찌됐건 이 중에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수자원공사 의혹은 있는데 본인은 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지출과 수입의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 계산이 안 맞는 것을 맞추려는 노력, 이것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겨레신문이 오늘 보도한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갔다 이런 부분, 이거는 그 국민의 대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따져서 한번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가까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합쳐서 참 과거에 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얘기까지 쭉 해가면서 참 문재인 정부가 잘도 뽑는다. 물론 비아냥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서 장관, 차관 이런 거로 기용을 하느냐.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제가 요 며칠간 정말 전화통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